자, 우리 42기 두 번째 이제 네. 팟캐스트 방송인데요. 오늘 주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경매 투자를 이제 주변에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상대방들이 어떤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거잖아요. 경매 투자에 관심도 없고 경매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 전에 아까 했었던 우리 주장이 물어봤던,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자 그랬던 거 있잖아. 네. 월세를 내놨는데 그 전까지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전화를 막 돌렸다 이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내 물건이 됐어. 이제 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월세나 전세 매매를 내놓을 때 여태 예를 들면 어떤 부동산에는 산다로 묻고 어떤 데는 매매다. 판다라고 내놨고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물건 주인이 돼서 등장하는 경우. 뭐 전세 구한다는 컨셉으로 알아봤는데 이제 물건 주인이 돼서 그 물건을 이제 팔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전화를 오지게 했기 때문에 목소리도 알아듣고 내 전화번호도 인식하는 상대방이 있을 건데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죠. 네. 조금 보충 설명해 주세요. 네, 또 저는 또 통화를 하면서 전라도인데 이제 우리 시댁이 뭐 부산이다, 대구다 하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다 이렇게 말을 했고 네. 제가 또 이렇게 억양 자체는 전라도 사투리잖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라도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하면서 이제 기억을 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막 이제 산다고 했다가 또 어떤 건물을 가지고 또 우리 시댁 어떤 무슨 건물을 또 판다고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건물을 가지고 세를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목소리도 다 알아봐 버릴 것 같고 그때 그 통화 또 저장이 돼 있는 것 같고 부동산에 그런 부동산에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우리 또 상황을 구구절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 원래는 이랬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돼서 내놓는다 이런 네. 식의 또 변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변명을 해야 되고 이걸 또 시나리오로 다 만들어서 한 명 하나하나의 부동산에 다 이렇게 또 구구절절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맞겠죠? 강 이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일단은 전화를 많이 했는데 전화를- 알아봐 보는 경우. 글쎄 그 조사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조사하다 보니까 내 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죠. 특히 그냥 뭐 집을 구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매매한다고 막 산다고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이제 큰 고객이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또 필히 저장을 해놨을 수도 있겠지. 네. 내가 좀 전에 주장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일일이 전화를 다 해가지고 여보세요 했는데 상대방이 사장님 네 이리 아는 척 하면은 집 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여기는 나를 안 해? 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냥 뭐 보통의 손님 대하듯이 대면하다 이러면 내가 저장이 안 돼 있구나 여기는 안심 딱 내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근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해야지. 그렇다고 나를 알아볼까 두려워가지고 내가 그동안 조사했던 사람들 싹 빼고 생뚱맞은 곳에 전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장님 사실은 뭐 솔직하게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알아봐서 물어보면은 얘기를 하라고? 뭐 알아보면 서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든지 사실은 저 사장님 그 사람 아니에요. 얘. 이렇게 하면 안 돼? 경상도 목소리로 갑자기. 저 전라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뭐 반가워하면서 아는 척을 하게 되면은 나를 많이 알고 있네라고 할 수도 있고 보통 뭐 이제 그래서 사장님 내가 그동안 주고받았던 내용을 네네. 어느 정도 얘기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솔직하게 얘기하자. 솔직하게 얘기하자. 자. 사장님 2차 절차에서 양짱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전에도 예전에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이기는 한데 정말 막 저한테 되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렇게 딱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 사람 진짜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다 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이 든 게 알아보다가
경매가 나와 있길래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든 뭐든 알아보다가 알아보다가 경매가 나 있어가지고 있어서 내가 받았다. 받게 됐고 그래서 그래서 사장님이 내놓는다. 친절하니 그럼 내가 그래서 사장님 생각이 나서 내놓는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장님한테만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 집만 네, 내놓을 네. 거 아니잖아. 다 다 내놓을 거잖아. 내야지. 그러니까 거기는 만약에 거기서 알아본다 이렇게 치면. 알아본다, 나를 그 사장님이 알아본다 다른 하면 군데도 다 내놨다는 걸 알면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따지지 마. 그거는 그러니까 내 이제 물건을 팔려면 어쩔 수 딴 없지. 데는 전세를 구하는 컨셉이었을 거고 월세 구한다 그러면 내가 집이 나와서 샀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물건에 예를 들면 401호가 경매인데 내가 501호를 매물로 내놓는 경우들이 가끔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써놔야 되는 거가 되는 거야. 그제? 어떤 부동산에 어떻게 내놨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율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럼 막 이렇게 구체적인 또 세세한 내용들 갑자기 또 무슨 중간에 끼어들어간 말들은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좀 못하죠. 그 부동산에서 기억을 못 하면 좋은데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기억력 좋은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는 이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 그 아니에가 제일 빠르다니까.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최근에 전화번호가 받았는데 혹시 이전하고 목소리가 비슷한데 그래도 아니에라고 무조건 우겨야지 뭐. 그럼 더 이상 그냥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제 우리 양장님의 그 의견 그 알고 있었을 때 내가 조사하다 보니 그 물건 하나가 경매로 나와서 딱 잘 받았다. 요 컨셉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내가 이제 401호를 임대 놔야 되는데 내가 501호를 집을 내놨다고 하면서 조사를 했었을 경우가 나를 알아볼까 문제잖아. 그 아래층을 이야기하고 막 사실은 했는데. 집이 두 채라고 괜찮네. 원래 이건 아버지 집이고 이건 내 집 원래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거는 여전히 팔아주시고요. 501호는 팔아주시고요. 그다음에 401호는 전세나 월세 좀 다 놔주세요. 끝난 판에 501호를 강조해서 할 필요는 덫에 빠질 필요가 있을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 우선 놔두고 놔두고 이것만 그냥 이거는 이걸 먼저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근데 지금 사장님 급한 거는 이제 501호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401호가 전세 월세 내야 되니까 이것 좀 집중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방향을 이렇게 501호에서 401호로 돌려야 되겠지. 또 그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 빌라인데 바로 옆에 있는 빌라에 이게 5층이다. 여기 5층을 주인이다 하면서 이걸 판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 개 있다고 해야지. 이 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그래. 저 아니에요가 빠르다니까. 이 빌라도 나 있고 아니에요. 빌라도 있고 사실 제가 그 동네에 좀 집이 여러 개 있어요. 그건 어떻게 다 알아. 집 많다고 하는 것도 그건 방법이겠네. 방법이지. 왜냐면 로얄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집이 제가 29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로얄 아파트 그때 몇 호잖아요. 아니 로얄 아파트 제가 한 29개 가지고 있어요. 이래거든. 그러면 제가 다른 곳으로 나올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깔거든. 일단 있어 보이잖아. 그럼 이 사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방법이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시세 알아본다. 아까 부천거 같은 경우도 네. 인근에 몇 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해도 되겠다. 그렇죠. 여러 개 있는 거지. 등기 달라고 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좋은 시나리오 같습니다. 그래? 차라리 그런 것도 여러 개 좋을 것 있다. 같아. 됐지? 자 그러면 실제 아까 어떻게 한다 했죠? 실전 사례 이건 짱님. 저도 한 단어로 경험은 한 단어로 그냥 하는 거. 얼마 없긴 하지만 그게 왜 고려할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양산권을 할 때만 뭐 20건 정도 부동산에 전화를 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진짜 제 번호를 알 만큼 저한테 상담을 잘해주고 제가 몇 번을 전화했던 데는 한 3군데, 4군데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진짜 좀 불성실한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그분들을 당연히 먼저 우선시해서 뭐 매매는 아니지만 전월세를 내면서 조금 더 이익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번에 부동산에 이제 임대를 내놓으면서 저는 그 네이버 제가 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링크를 걸어서 제가 한 60군데 정도 이렇게 쭉 뿌렸거든요. 그리고 그 4군데는 제가 직접 또 전화를 드렸어요. 네. 이번에
이번에 뭐 이 집 뭐 전세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해서 매물 내놓게 됐습니다. 그분들 그렇게 상담을 잘해 주셨던 분들은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고 어떠한 의문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조언도 해 주셨던 분들도 있고 그거 지금 시세보다 5만 원 정도 비싼데 진짜 그렇게 내놓으실 겁니까? 그럼 저 지금 제가 거기를 잘 고쳐놓고 도배장판 다 했고 풀옵션 갖춰놨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컨디션이 좋아서 한 5만 원 올린 거를 한 달 정도는 끌어가 보다가 그 다음에 조정하고 싶은데요. 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뭐 이렇게 조율을 할 정도로 네. 더 그분들이 더 그 상담을 잘해 주셨던 분들은 확실히 프로였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가질 필요 없이 뿌리시라라고 저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뿌릴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아무리 시나리오 작업을 했어도 네. 이제 내 거가 됐으니까 그냥 네. 다 잊어버리고 네, 전공법으로. 그 대화합의 장으로 그동안의 갈등을 다 잊고 네. 고민하지 마. 저 그리고 그냥 내놓는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스벅 쿠폰 하나씩 보내드렸습니다. 적당한 뇌물과 함께. 그것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때도 뭐 때문에 커피를 한 잔 주라 그랬죠? 그 미안한 미안한 마음. 우리가 시나리오를 썼을 네, 때. 그러니까 결국은 다 돈으로 해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고민 해결됐어요? 좀 더 생각해볼게. 한 번은 나 그 지역에 좀 많아요. 한 번은 그냥 해놓고 감사하다고 해놓고 그다음 커피는 한 잔 쏘는 거. 그게 이제 그게 대놓고 하기가 조금 자신감이 좀 없다, 조금 기분이 좀 그렇다 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501호는 여전히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밑에 401호가 빠져가지고 월세 좀 내달라고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걸 집중시키면은 매매 손님보다는 월세 손님이 더 많겠지. 그냥 그러면 그 사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이렇게 월세로 가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철희 씨는 그 매물로 내놓은 건 20군데 정도 매물을 내놓은 거예요? 60군데. 60군데. 그럼 그 중에서 나를 알아본 사람이 있던가요? 조사할 때 그 시나리오를 기억하거나 하면서? 2분 있었습니다. 두 분, 확률상 그러니까 안심도 된다는 거지. 어차피 60군데 안 뿌릴 거잖아. 그잖아? 있는데 30군데면 한 명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알아봤을 때 어떻게 대처했어요? 경매로 샀다고 했습니다. 그냥 뭐 그래 거두절미하고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안 돼.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 보면은 요거에 대한 질문하면 답은 안 하잖아요. 네. 다른 얘기만 딱 하고 그냥 그 상태를 지나가잖아. 네. 그렇게 하라고. 경매인지 알고 또 이야기한 사람, 거기 경매로 나왔는데 또 그런 사람 있을 거다. 나 그 생각은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러니까 그래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물건 내가 내놓는 거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약간의 의아심이 있더라도 캐묻진 않지. 캐묻진 않지. 그리고 그거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지도 않고 그때 우리랑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그러니까 시비 걸릴 일이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익 주려고 전화한 거니까. 오케이. 이익 주려고 전화했는데 산타크로스가 말이야 와가지고 선물 주는데 선물을 포장을 이렇게 했네. 나는 큰 선물 받고 싶은데 이런 사람 없잖아. 사장님 저번에는 매매한다더니 지금 장난하세요? 아니 어디도 아까 문자가 왔더라고. 그게 기억나? 물어봐야지. 그게 어디서 문자 기억나? 왔어. 8월 달에 동생이랑 같이 찾아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매물 나왔다고 또 얘기하고. 이제 지금쯤 문자를 중단시켜. 그 사실은 뭐 집을 샀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는 그냥 매물로 내놔버리게. 집을 샀다 그래버려요. 그렇지. 저는 갖고 있는 사업에 사고가 생겨서 지금 살려둔 거를 못 사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자 보내니까 다시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그렇지. 안 한다고 하든가 또 남편이 거부했다든가 해버리면 되고 뭐 많잖아. 다른 거 사버렸다고 해도 되고. 네. 마음에 안 든다 할 수도 있고 그 저기 포기했다든 그 지역은 포기하고 딴 지역 보고 있다든 그렇지. 뭐 얼마든지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내놓자. 어차피 이제 내놔야 되니까 사버렸다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사버렸다. 그 내놓겠다. 방법도 좋네. 이제 된 거예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고민이 해결 끝났네. 네. 두 번째 주제로 이제 원래 주제가 이제 경매 투자를 이제 좋다고 주변에 아무리 말을 해도 왜 안 하는 걸까? 요거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과기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돈을 벌고 못 벌고 어떤 그 투자의 어떤 그런 시점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의 개인적으로 내 마음이 확 어떤 순간에 생각지도 않았는데도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말 그 시간을 갖다가 막 조율해가지고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보통은 막 경매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용기를 안 내고서 그냥 관심만 갖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한 잠깐 갖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바로 그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그 뭐예요? 운명의 차이? 아니, 여태 그 상담을 많이 했잖아. 근데 이제 어떤 그게 사람들은 원래 근데 상담할 때 네. 흥미를 가진 상태에서 상담하죠. 그쵸. 애초에 흥미조차 없을 때 상담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냥 잠깐의 이제 어떤 이슈를 봤다든지 뭐를 보다 보니까 잠깐 떠가지고 이런 게 경매라는 게 있나라고 약간 그런 정도의 상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설명을 저도 깊게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설명을 한참 해도 자기가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을 이제 경매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어느 정도 막 알아보고 유튜브를 보고 우리 이게 사이트를 괜찮네. 보고 온 사람이 네, 있다는 괜찮네 거지만. 하면서 딱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질문부터가 경매에 저 관심이 있는데요라고 아주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팟빵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거진 확률적으로 투자 공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향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들은 뭔가가 개인적으로도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나는 투자도 해야 되겠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사람들인데 포트폴리오도 짜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단지 호기심에 전화 두드리는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은 설명을 한참 해야 되는데 돈하고 운명에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나? 그죠? 양장은 그러면 네. 경매에 관심이 그냥 생겼던 거예요? 왜 생긴 거야? 그냥 방송 듣다 보니까 배워봐야지 아니요.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경매라는 걸 그냥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석가모니 자세를 치는데 돈 내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경매라는 게 있고 부동산으로 해서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그냥 알고 있었고 나도 배우고 싶은데라는 마음만 마음이 있는 거지. 있었지. 근데 너무 이렇게 멀고 크게 있어가지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질문이 뭐야? 주변 사람들한테 좋다고 해도 왜 안 하는 걸까에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좋다라고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건가? 아직은? 제가 많이한테는 이야기 안 했는데 네.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애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지금 말했던 되게 저보다도 경매를 되게 많이 이렇게 유튜브나 방송이나 하여튼 간에 그런 걸 관심이 매체를 많아요. 굉장히 관심 많아서 너무너무 재밌게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강의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강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대. 눈나진 애는 사귀지 마. 그러면서 눈나진 애 사귀지 마. 제가 이제 우리 도기안에 경매양 하면서 이제 이렇게 들어봐라 했는데 안 들어보더라고요. 얘는. 그런데 여튼간에 걔는 오래됐대요. 경매를 이렇게 들은 지가 오래됐는데 실제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 막 그러면서 굉장히 옆에서 격려를 하더라고요. 경매 좋은 거야. 네. 왜 안 할 거라고 생각해 그 사람은? 그래서 언니 먼저 해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막상 제가 야 나 경매 하나 낙찰받았어. 그다음에 걔한테 이제 좀 친한 애들한테는 걔한테만 얘기했거든요. 야 나 이번에 하나 더 받았어. 그랬더니 잘했네 언니. 그러고 말아요. 더 이상 막 자기가 관심이 없지. 나도 아니 할래. 그래서 두 건 해서 1억 벌었어라고는 안 했지. 예, 안 했어요. 그건 해봐. 알았어, 그거 한 내가- 다음에 그 카톡으로 올려줘요. 제가 8월 궁금하다. 11일까지는 여하튼간에 아무도 못 만난다. 너도 못 만난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보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이제 궁금은 하거든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주제가 아직 제목이 연글지가 않았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주변에 야, 나 성과 봤으니까 너도 해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이 궁금한 건데. 근데 그 내 짝꿍 집에 있는 짝꿍도 그런 말 안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감춰라. 네, 한다는 감춰라. 그냥 이렇게 말해서 좋을 거 없다. 좋을 거 없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막 뭐 있는 척, 막 옆에서 이렇게 괜히 질투할 수 있잖아. 돈 시계. 너네 뭐 건물주 됐다며? 막 벌써 우리 언니한테만 그 우리 보성에 사는 언니한테만 이야기를 했는데 형부랑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막 그 말을 들었대요, 내 짝꿍이. 너 아니 건물주 됐네 하면서 막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되게 막 이렇게 아직까지 안 들어본 말 들으니까 막 좀 간지럽기도 하고 조금 막 불편했나 봐요. 돈 달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밀려달라고 할까봐 그러나? 건물주 그런가? 됐다고. 근데 하나는 이야기했고 그 다음 거 어쩌다가 뭐 이야기할 뻔했는데 내 짝꿍이 엄청 제발 그 말 하지 말래. 조용히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뭐지? 부자 마인드 책에 돈을 좋아하세요라고 썼던 이유가 그 당시에는 경매한다 그러면은 지금 딱 그 분위기야. 그러니까 갇히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30년 차이 난다 그러고 미국하고 50년 차이 난다 그랬나? 아니면 미국하고 30년 차이 나고 일본하고 10년 차이 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좀 후진 느낌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거의 20 몇 년 전에 경매를 좋아하고 투자하면서 돈에 대해서 남한테 돈 벌었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터부시하고 자랑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지금 이 느낌을 내가 20 몇 년 전에 한 거야. 그래서 돈을 대놓고 좋아해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돈을 속으로만 좋아하고 겉으로는 안 좋아한 척하고. 돈 좋아하면 선물인 것 같은. 그 분위기가 20년 전이었거든. 그 보성이 20년 전인데 왜 지금 지금 공무원들은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공무원 세계 네, 비슷하죠. 그리고 그런 또 시골 분위기도 그렇게 또 여기 위에 지방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주 애스러워요. 시골 분위기는 그냥. 요즘에는 뭐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는 10대 애들은 돈에 대해서 일절 몰랐잖아. 근데 요즘에 10대 애들은 스스로 돈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깨어 있거든요. 네. 또 요즘 뭐 그 당시에는 가수들도 막 유명 안 했지만 요즘엔 막 어린 애들이 그 뭐지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 BTS? 뭐 그런 애들이 여자애들도 있고 어린 나이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버는 모습들이 요즘 많이 보이잖아요. 영리치. 그렇죠. 그리고 뭐 손흥민이니 이런 옛날 축구 선수들 우리 때 축구 선수들은 연봉도 높지 않았잖아요. 매덕 때는 지금 뭐 몇백억 대. 매 맞고 운동하고 그러던 애들인데 요즘에는 막 해외 나가서 뭐 하고.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선수 하나가. 그럼 그만큼 돈이 그렇게 된 이 시대에 또 안 맞다. 너무 그렇죠. 보수적인데? 그리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이 또 계세요. 제 이제 가까이에 앉아 있는 분이 광주에 부동산 몇 개를 갖고 있어서 세를 놓고 하는데 옆에서 조금 소문이 나가지고 그분이 그 월세 받는다며 막 하면서 막 그런 말하면 이래요. 막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쉬쉬하는 분위기. 뺏어갈까봐? 그건 아니고 약간 막 이렇게 노출시키기 싫은 괜히 입방아에 오른다 막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일 안 하고 투자해. 그렇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이제 빼고. 고루한 느낌이 아직 그런 있다. 느낌, 네. 이런 거. 그래서 또 개발이 좀 제가 덜 된 느낌. 그러죠. 그 자리에서 잠깐 제가 지도도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말을 했을 때 업무 중에 한 번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잠깐이라도 살짝 들어가서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좀 하는데 만약에 말했을 때 내가 펴놓고 있으면 어째 일 안 하고 저러고 있네? 그렇지.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그러면 시기 대상이 될 수 그렇죠. 있겠다. 그러니까 보면서 오가면서 왜 어디 가려고 그렇게 지도를 믿냐고 지금도 그러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딱 그런 느낌 받는 분위기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가 아주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철희 씨도 아까 주변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반응들이 딱 막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매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거든요. 은행이라. 아무래도 은행 쪽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이제
내 건을 좀 정리를 해서 수익률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진짜 제가 좋아하던 형, 친구 뭐 이 15명한테 그거를 보내줬습니다. 15명이나 있어요? 네. 야, 그러니까 난 한 명도 없어. 친구 없죠. 옆에 하나 15명씩이나. 부자네. 그 중에서 5명은 전화가 왔고 뭐 나머지는 이제 그냥 뭐 문의 없이 끝났고 5명 연락이 온 사람들도 뭐 잘하고 있네 뭐 응원 정도 뭐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 없느냐 그리고 내가 그래도 조금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뭐 그래도 가는 길은 내 등 살짝은 밀어줄 수 있다. 근데 뭐 아내가 반대해서 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세 분은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적어놓은 거 보지 않았냐. 이거 지금 뭐 아직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임대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두 건은 명도가 된 상태고 임대는 이제 잔금을 지난주에 실었으니까 네. 아직 시기가 안 됐습니다. 명도도 사실 되게 빨리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낙찰받고 이러이러한 예상을 하는데 이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말고 해라 라고 했는데 긍정적인 시그널이 지금 아직 그 형님 한 분은 지금도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형님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하고 아까 처음 질문하셨을 때 우리 이사님이 예전에 이제 방송 하셨던 것 중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그 왜 안 하는 그런 똑같은 질문을 대표님이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망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기억나요?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했어. 네. 그러니까 저도 절박하지 않은 거지.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겉으로는 되게 괜찮아 보이지만 저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 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제 경제적인 상황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안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경매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절실히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었는데 그 아까 그 질문에는 제가 곽 기자님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절실함이 아직 이 사람들은 없다.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그 얘기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30대 나도 부동산에 대해서 아니면 부자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들도 키우고 하니까 책임감도 있고 어쨌든 다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시절의 고민에 그 내가 살던 지역의 강변에 아파트들이 쫙 질비하게 한강변에 들어섰는데 남들은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막 하는데 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돈을 저거 신청했다가 이자 못 내면 어떡하지라는 겁이 먼저 나는 거야. 투자도 안 해놓고 맞아요. 이자부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자 고민하고 자신감이 없고 나는 또 돈도 없는데 난 1,000만 원도 없는데 뭐 이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고민만 하다가 10년 세월을 보냈어요. 30대를 고민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40대에 와가지고 탁 망하고 나니 뭔가가 저지르지 않으면 결과가 없구나. 나는 그 30대를 그걸 느꼈다는 거네. 30대를 그냥 그 생각 한 번쯤 해봤으면 돈을 좀 벌었을 텐데 그냥 맨날 생각만 해서 그래서 그 시절을 보내고 나서 반성한 게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기회가 온다면 뭐 망해봤자 이제 현재 이 모습인데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래야 뭔가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그때 이제 목적으로 삼았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쨌든 확실하면은. 근데 이제 부동산이 정말 확실한 거잖아요. 소액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내가 법원에서 낙찰을 받는 거고 누가 개인한테 사기당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사기당할 염려 없고 그다음에 정말 없는 사람한테는 최적의 조건인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거. 이것만 한 게 없는 완전히 특혜거든요. 특혜 중에 특혜인데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바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막 쥐어 짜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그런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냥 절박해야 이제 절박해야 돼. 돈 네. 필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쌀만하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냥 명도 따지고 뭐 경매 괜찮은 거야 뭐 그 부동산은 경매로 나온 건 다 쓰레기인데라는 어떤 나름대로 자기 방어 논리를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돈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만큼 아쉬운 게 없는 거지. 머릿속으로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현재 그 모습에 있지 않을까. 그때 아, 망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서 이 한국인의 그 한 같은 게 조금 느껴졌어요. 진짜 있었지. 그런 게 절실함이고 한강에도 원동력인데. 갔대잖아요. 한강에 갔더니 예. 딱 물이 너무 썩은 물이어가지고 흙탕물에 가니까 당장 죽으러 갔는데 저 흙탕물인데 옆에 소방관이 좀 비키세요. 아니 무슨 일이신데요? 저기 여자가 하나 자살해서 저 시체 건지러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은 죽지 말아야겠다. 그 맞는 거야? 맞아요. 흙탕물에 진짜. 떠내려가는 다른 사람이 하나 빠져서 건지러 갔대. 근데 이제 소방관이 그럼 나도 적골 당하겠지 이러면서. 소방관이 넋두리를 하더라고. 저 흙탕물에서 어디서 찾냐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죽어도 이렇게 죽지는 말자. 깨끗한 물에 죽어야지. 이렇게 휩쓸려서 죽는 건 아니다 싶어서 왜 돌아왔지. 굴러 가서 죽냐? 근데 이제 연탄 피우면 되지. 연탄은 맵잖아. 갈 때까지 너무 괴로워. 이렇게 킬테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래서 본능적으로 소주 몇 병 마시고 그런 거 아니야? 술 마시고 설문지 그걸 먹고. 알려줘. 거의 무척 슬픈 얘기인데. 근데 지나놓고 나니. 맞아요. 지나놓고 나니. 이제. 그래서 경매를 하든 뭐를 하든 절박하고 목적이 확실히 분명해야 되는데 다들 목적 없이 막연하게 돈 벌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뭐 하면 좋을까? 주식을 해야 되나? 남들만 부러워하지 본인이 실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진 태반이다. 그죠? 그러면 그 친구분들은 그 목표가 뭐예요? 목표? 그분들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가까운 사람 거 컨설팅 해주면 안 돼. 싸워요. 그때 말했잖아요. 편견이 있어가지고 이 물건이 좋다라고 나는 말하면 저 사람은 안 좋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 그럼 이제 다투게 돼. 그 대표님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제가 조건이 만약에 나한테 그런 조언을 구하고 싶으면 당신은 돈만 내라. 무조건 나를 따라와야 이렇게 내가 돼야 경과보고는 해주겠지만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마라. 그러는 제가 지금 컨설팅 해달라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네. 그래서 보고는 있는데 네. 이제 그 친구가 요구하는 조건에 들어오는 물건이 지금 8월 말쯤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포맷은 잡아놨습니다. 그 친구한테도 똑같이 아니면 나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제시한 거를 수용하면 오케이 하면 진행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한다. 내 조건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가까운 사람의 컨설팅은 처음에는 그 조건이 맞아도 그 사람의 상황이 변하거든. 순간순간 변하면서 향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직업, 그런 게 있지. 향후 1년 지나서도 2년 지나서도 월세를 내가 뭐 친구가 얘기할 때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50만 원 받는다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50이 됐는데 그 다음에 내려니까 능력은 안 되면서 한 40 맞췄다 이러면은 그게 40이로 공인중개사들이 또 부정적인 얘기 하잖아. 그러면은 상황이 이렇게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좀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내려가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잘못해 준 거야 나한테 컨설팅을. 그러니까 많은 뭐 마찰 요소도 있을 거고. 많아요. 나중에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야. 제가 여기 옆에 들어오면서 그 친구들 중에 또 이렇게 소규모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네. 준비를 많이 하셨네. 그래서 이게 이름이 저희가 성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4명이 성이 다 달아서 이 우리 이름을 2차 심장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씨, 차씨, 심씨, 장씨. 그래서 2차 심장이라고 정했는데 이제 우리 정년퇴직하면 경매하고 놀러 다니자. 내가 그 기술을 습득한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건축하는 친구고 인테리어를 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는
공사 담당.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그 법무사,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거 담당.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제 강력계 형사를 오래 한 친구여서 네. 명도 담당. 그래서 우리는 퇴직하면 즐겁게 여행 다니면서 뭐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경매도 하면서 뭐 용돈도 벌고 이렇게 그러다가 살자. 공투해가지고 살았나. 뭐 그렇게 뭐 그런 소소한 재미. 그냥 그러면서 그거를 안주 삼아서 뭐 소주 한잔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생활에 경매를 직접 적용하는 거네. 적용. 네. 술값을 공투해가지고 밥값이나 술값 여행 경비 되는 하나의 부동산을 만들어서 쓰는 거는 괜찮겠다. 일단 그러려면은 일단 진짜 그 서로 양보하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서로. 네. 안 그러면은 반드시 싸움 나. 친구 멀어져. 저기 그 당시 지금 없어졌지만 지사장 중에 인천에 있었던 애가 있어요. 있었죠. 근데 걔가 이제 경매를 하는데 자기 친한 친구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거를 하나 해줬어. 그래서 이제 내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해주면서 저는 항상 그 당시에도 방송에도 그랬고 친인척들 절대 경매가 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친인척들은 돈을 먼저 안 내놓으려 그래. 근데 돈을 받고 컨설팅을 시작해야 돼.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이 돈이라는 게 그 상대방을 거르는 제일 첫 번째 요소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안 그러면은 물건만 건네주면 어느 순간 내가 저 사람 종이 돼 있어요. 물건을 건네줘도 그냥 관심도 없어 던져놔. 이게 하나가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기분이 나쁘기 시작해. 네. 그러고 그래도 조사하려면 그래도 전화도 해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을 선수금을 달라.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사이에 무슨 뭐 돈부터 하냐고 내가 돈 떼먹을까봐 그래? 이렇게 나와. 좋은 거 알아봐봐. 이런 거 그냥 알아봐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컴퓨터 뒤적거려서 물건 주면서 뭘 그걸 힘들어 하냐고 그래. 근데 여기 성격은 시세조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이 경매 계통을 몰라.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고 지 좋은 거 내놓으면 되지 뭐 그걸로 돈 달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나와. 그러면 이제 그런 관계가 99%. 그래서 서로 배척하게 돼요.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게 좋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물건을 주면 이제 항상 등장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배우자가 등장을 해요. 네. 이제 마누라가 이거는 별로다. 이건 위치가 어떻다. 내 친구가 그 동네 사는데 그 동네에 사는 부동산하고 친한데 물어보니까 여기는 시세. 아까 뭐 안심 전세가 어떻고 뭐 1억 아니면 안 된다더라. 그거 당장에 내놓으려면 1억 3천 4천에서 내놓으려면 지금 1억이어야 된대. 뭐 이런 거 우리가 배웠던 논점하고 안 맞는 일반적인 언어들을 쓴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도 공부를 하고 다듬어진 이제 언어, 이제 저쪽은 잘 모르는 언어를 써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100% 싸워요. 100% 이제 원한심을 품게 돼.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아.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저도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친척 거를 하나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3년이 지났어. 그래서 비가 그 당시에 어마무지하게 왔어. 그러니까 하수구에 물이 역류를 한 거야. 잠겼구나. 그러니까 화장실 쪽에 좀 올라왔겠죠. 전화 와가지고 이런 짓 낙찰 해줬다고? 3년 얘기 없어. 뭐 했는데 잘 좀 좋은 것 좀 받아주지 뭐 비 온다고 뭐 역류하고 이러는 거야. 거기가 벌거야. 벌겨요? 아니 우리가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후로 완벽하게 전화번호 싹 지워버리고 다 차단 다 시켜버렸지. 뭐를 어느 정도 이게 상식이라는 거는 내가 항상 상식 강조하잖아요. 교육할 때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평상시에 소통하는 그 코먼센스라는 게 존재해. 근데 신축 아파트도 3년 됐으면 벌써 물이 새든 금이 가든 따지지도 못해. 알지? 신축 아파트도 한 1년 안에만 그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물건을 권리 분석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미 낡은 집 아니에요. 20년 된 집, 30년 된 집. 근데 그거를 3년 동안 잘 가지고 있다가 그 해 홍수가 오니까 그거 가지고 전화할 용기가 어디서 났는가 싶을 정도야.
문제가 있구나. 사촌 형이긴 한데 우리는 그 형이 와도 기분 나쁘면 그냥 바로 그냥 이 새끼 이런 식으로 가는 스타일이라 딱 끊어버렸어.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아까 말한 인천 걔. 네. 걔도 공무원이야. 진짜로 시세가 잘 나오고 물건 괜찮은 1030인가가 월세 나오는 거였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이제 낙찰도 해주고 야 네 축하한다 막 이렇게 해줬어. 네 친구한테도 네가 덕을 베푸는구나.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걔는 정상이었어. 그랬는데 어느 날 시무룩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한테 따지면서 묻더라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뭐라 그래 하소연? 상담. 하소연 비슷하게 억울하다 이런 거야 자기는. 근데 이제 그 해줬던 공무원 친구가 자기 부인 그 다음에 그 엄마 아빠 다 모시고 이제 그 집을 가서 본 거야. 명도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집이 어때요? 천에 삼천에 후추구나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이제 표정이 이렇게 이러고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대. 그래서 이거 뭐 그냥 안 하면 안 되냐? 지가 하겠다고 해서 다 사줬는데 안 하면 안 되고 네가 내 거 사주면 안 되냐?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그 도의 안 맞는 짓에 대한 분노를 지금보다 옛날에 더 세게 하던 시절이니까 눈을 딱 뜨고 야 너 그 친구 걔랑 절교해라 절교. 걔 말도 안 되는 애고 걔는 좀 애가 좀 무책임하고 뭐 무능하구만 마누라한테 그냥 이게 조종당하는 애구만 탁 잘랐어. 그러니까 걔도 씩씩거려서 명의 이전하는데 어차피 그 당시 1점 몇 프로니까 취득세 해가지고 자기 그냥 가져오고 그래라 그럼 취득세 얼마 몇백 더 주고 수익률 네가 높은 거 가져가면 되잖아. 수익률이 좋았어 그 당시에 시세 차이도 좋았고 딱 그래야 되겠어 그러고 가져왔대.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세를 천에 35인가에 맞췄어. 네네. 기억나지?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때 또 전화 온 다시 거야. 달라고. 그거 주면 안 되니? 놀랍지? 싫어. 다시 달라고. 완전 싫어한대. 그 붕치대 애들이. 그렇게 원망을 해가지고. 그런 정도면 왜 그때 대표님 말씀을 안 듣고 절교를 안 해서 두 번째 전화를 또 아니야, 받았는지. 자기는 이제 끊었는데 전화가 오니까 받았고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한 거야. 그때까지보다 걔는 좋았던 애야. 괜히 남의 물건 해준다는 나도 게 참 보통 듣고 일은 놀랬다. 아니니까. 예. 그 결혼 막 이렇게 누구 소개를 시켜주면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헤어지잖아요. 이렇게 이혼한다고 만약에 헤어졌어. 그렇지. 그럼 그러면은 욕하잖아. 끝까지 가더라고요.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렇게 됐다고. 진짜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 없더만. 쉬운 거 없어. 끝까지 가 끝까지 해준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게 또 그래서 이게 친구 관계가 갈라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 중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붙는 사람한테만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집안에서 분란이 나. 분란. 거의 다 그래서 남이 더 좋은 거예요. 아예 가족보다는 남이 좋고. 근데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까 말한 이제 그 인천지사장 친구 이런 유형 말고 좀 적극적인 비즈니스 마인드 강한 사람들. 근데 걔는 공무원이었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좀 얘가 좀 그런 애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민원인 상대하니까 아침 다루고 저녁 다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지. 그랬어요. 맞아요. 기억나네 진짜. 그 주장도 이제 서서 실력이 늘면 그런 애들이 문의가 와 이제. 우리 시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에 같이 모였을 때 그냥 대놓고 이야기했거든요. 나 경매 공부하고 있다고, 경매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기 전이어가지고 이제 그 영상만 보고 있을 때. 근데 대체적으로 다 그거 하냐고 하면서 다 긍정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그런 부분을 나 낙찰 받았고 지금 공부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 그분들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다 어려우니까. 막 퇴직하고 나서 뭐를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서 근데 과연 할까 아직은 말을 안 해본 상태라. 그러니까 이제 할 때 알려줄 때 고생하는 얘기를 막 알려줘야 돼. 명도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엊그제 방송에서도 그랬잖아.
축하하다가 뭐 그때 막 주창국 한 말이잖아 우선 씨가 뭐라 했지? 보증금에서 월세 까세요 속을 썩어봐야. 내가 속을 썩어봐야 안다 그랬고 승지도 한마디 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 네. 이게 다 매끄럽지만은 않고 전쟁같이 싸우면서 이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유를 이제 갖는 거지. 이제 그거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힘들다 포기하면 끝나는 거고. 어떻게 세상살이 돈 버는데 순탄하겠지만 하겠어요. 왜냐면 뭐 세입자가 또 뭐 금방 나가면 또 그거 또 맞추기 정신없고 또 월세 한두 달 안 내면 또 독촉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속 썩지. 그렇지만 또 좋은 세입자들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세입자 100으로 쳤을 때 한두 명만 조금 속을 썩을까? 한두 명? 한두 명. 모든 사람들은 제 날짜에 째까닥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런 것도 그런 어려움이 소소하게 생겼을 때도 하나의 어떤 그냥 관문이다 생각하고 뭐 이겨내야지.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건물주가 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그 4대 공과금 내는 정도의 삶이 편안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벌써 나가는 그렇지. 게 단위가 틀리잖아요. 그렇지. 네, 그죠? 안 그래? 전기세, 뭐 수도세, 뭐 이런 거 가스 요금만 내다가 재산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를 내려니까는 월세도 받아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 이제 많이 커지는 거지 뭐. 커지는 거죠. 배포도 공부하기 커지고. 전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방송 들었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결심하고 공부를 했는데 막상 또 시작할 때 막 이제 힘든 거예요. 우선 안 하던 거 막 하려고 하고 막 패턴들이 다 다르니까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파를 돈 생기니까 기분 좋지. 교육을 받다가 이제 낙찰을 받고 이제 이래저래 진행 지금 5회차잖아요. 5회차 세미나를 딱 오면서 생각을 해보건데 이 정도의 어려움에 이 정도의 뭐 결과물이 있다라면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냥 막 그때 할 때는 막 힘들었거든요. 막 잠도 못 자고 막 고민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이 정도가 뭐 어려운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할 수도 있겠다. 누구라도 하겠다. 근데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부동산을 제값에 사지 않고 도매로 사는데 도매로 살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 새벽에 나가서 뛰어야지. 장사하시는 분들 다 새벽에 나가서 도매시장 가서 물건 좋은 거 골라오잖아. 그런 노고 남들 잠잘 때. 좋은 걸 골라와야 또 팔아먹으니까. 남들 잠잘 때. 맞아요. 그냥 우리는 그 시간 자잖아. 그 사람들은 새벽에 3, 4시에 움직이잖아요. 그냥 부동산도 우리가 경매로 투자한다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남들보다 이제 더 열심히 바쁘게 노력해서 공부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실력이 돼서 이제 쭉 커지는 거니까 그 시기가 될 때까지는 몇 개월은 고생하면은 되지만 그 3개월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된다 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거. 주식보단 낫지 않아? 그래서 주식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장 공부해가지고 공부한 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 6월 5차잖아요. 6월 1일, 7월 이제 두 달. 두 달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 2달 공부해가지고 부동산 2개, 그러니까. 그죠? 우리 철희 씨는 4개? 네? 뭐 4개, 합 6? 엄청난 거잖아, 사실은. 그죠? 2달 전에 원래 돌아가봐요. 공부하면 다 해요. 올 초만 생각해도 본인들이 내가 부동산을 과연 투자할 수 있을까?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저도 후기에 적었지만 나도 할 수 있을까? 내일일까? 이게 사실 내일일까? 내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막상 낙찰 받으니까 내일이네? 이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사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아직은. 근데 아직도 막 이런 과정을 내 짝꿍이 보고는 집에서 자기는 지금 내심 좋아. 근데 막 표현 안 하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무게를 가지려고. 막 이렇게 막 부인이 돈을 벌면 기분 좋지. 근데 내가 가볍게 하면은 이제 안 되잖아. 내심 좋아서 있는 것 건물주니까. 같아요. 그러면서 막 조심하려고 하고 잘 보여야 되려고. 대출 때문에 막 좀 약간 이렇게 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와가지고 이제 내가 터치 안 한다고 또 하면서 나한테 또 와서 또 재밌게 이야기하고. 당신이 도와줄 거는 앞으로 살림과 내가 공부하는 동안 투자하는 동안 그다음에 돈. 아니 월세 낼 때 TM 시키고 나머지는 전문적인 걸 해요. 임대차 계약할 때 데리고 가가지고. 대부분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공부하면
부인한테 시세 조사를 맡기더라고. 시켜. 집에 일부, 있으니까. 일부. 자기가 이제 낮에 근무할 때는 부인한테 시세 조사 시키고 그다음 전월세 낼 때도 부인한테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이 가격에 좀 TM 좀 하라고. 그쵸. 그렇게 하면 이제 여자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이제 시세 조사는 끝났으니까 조사된 결과물을 이렇게 좀 부동산에 좀 뿌려달라고 낮에 여기서 근무하니까 바쁘잖아. 한번 그러면 도움 되죠. 그쵸. 그러고 나서 계약하면 이제 같이 가서 도장 들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가 이제 참 재밌을 거야. 처음에니까. 한번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표현 안 하는 거. 그래서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니까. 예. 첫 보증금 받으면 용돈을 딱 줘. 아.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해. 멋지다. 그래야 되겠네. 그래 남자들 습관 들면 어떡하려고. 처음이자 마지막. 그러니까 딱 그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얘기를 해야지. 이게 그냥 주고 말을 단서를 안 달면 계속 줄 줄 알아. 그러니까 이거 좀 중요해. 아니면은 그 월세 가지고 노터치인데 내가 물건 하나 할 때마다 첫 번째 보증금 들어올 때는 한 턱씩 쏘겠다. 그러면은 공부하라고. 그렇죠. 계속 아니 투자하라고. 안 그래도 그것도 재밌겠네. 대출 때는 무슨 막 말이 좀 언성이 높아졌어요 서로. 막 그러다가 그때 그 다음에 저한테 조용히 와서 그냥 내가 터치 안 할 테니까 이제 해라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얼굴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안 할 수도 있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왜 안 하냐고 해야지. 좋은 거를. 지금 막 어디도 해야 되고 아들이 서울에서 나중에 학교 다닐 건데 서울 쪽도 해야 되고 광주에 어머니 집도 하나 또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미 인정받았네. 네, 해야 된다고. 그제? 내가 안 할 수도 있다고 나 화나게 하면 안 한다고 했더니 화나게 하면.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진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부모한테 또 돈이 조금 월세 보증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게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나갔던 거와 네. 내가 부동산으로 생긴 어떤 수입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완전히 기분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턱 이렇게 또 시부모한테도 시댁집에 맞아요. 효도 한번 딱 하면은 기분 째지지. 그럼 어깨가 그냥 푹푹 올라가지. 남편도 기가 살고 네. 며느리도 기가 살고. 왜 양창은 어때요? 주변에서 동기들이 이럴 때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 이제 사정상 지금 빨리 못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 어떤 느낌이에요? 하고 싶죠. 너무 하고 싶은데 막 되게 사실 조급함은 없기는 조급할 필요는 하거든요. 없어. 네, 사실 이렇게 1년에 한 개, 두 개씩만 해도 돼요. 막 이렇게 놀리고 하긴 하지만 그냥 재미지 막 되게 사실 조급한 마음은 없는데 왜냐면 내가 내 상황을 알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내가 할 줄 알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사실 저는 평생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배워서 어차피 내가 평생 할 거라면 지금 막 빨리 안 해도 되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막 이렇게 달리는 거 보니까 우리 기수 진짜 다리 걸고 싶고 그러지. 아니 잡아드려. 차라리 잡아드려. 발목 제가 끌어서. 들었던 그 기수 중에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아, 맞아. 수업 중에. 네, 그렇죠. 그래서 단기간에. 뭐 저는 못했지만 제 평균을 채워주고 계셔가지고 저는 양짜님이 제일 부러워요. 네. 어리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릴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큰 부자가 돼 있겠죠. 그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양짱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어리지 않아요. 42. 40대. 그래도 아니고. 마흔이네 그래도. 어리진 않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시간 여유 많다. 마음은 하고 싶으나 잘 차곡차곡 쌓아서 내년쯤 그치, 좋지. 터트려야겠다 하고 일단 기술을 잊으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서로 그래야지 안 그러면 혼자 있으면 기술이 도태되거든.
그 도태돼. 네. 동기들 뭐 낙찰받은 물건, 낙찰 받으려고 하는 물건 같이 막 조사해주고 향후에도 하반기에 뭐 또 한다 하면 계속 옆에 껴서 왜냐면 내가 투자하지도 않는데 조사하려고 하면은 맥 빠지잖아. 아니요. 이번에 그 부천 물건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언니가 하신다 그랬는데 언니가 그 이번에 계속 막 낙찰 받아야 되고 입찰 하러 막 다른 지역 가야 되고 해서 언니 그럼 이거는 제가 아예 할게요 하고서 갖고 가서 제가 한 거거든요. 뭐 이렇게 갔지만 근데 저는 좋더라고요. 그치. 내가 지금 기회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도우면서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게 배우는 거니까 또. 명도 되면은 그 한번 놀러 가도 되겠다 부산은. 네. 네. 바람 네, 쐬러 거기. 가서 1박 2일로. 가서 언덕배기 언덕배기 바다뷰. 바다뷰. 아마 올라가면 바다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일 것 같아요. 보일 것 같아요. 보일 것 들어가 같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양장도 그럴 때 올 수 있어요? 날짜를 봐서요. 이게 한다 하면 미리. 날짜를 봐서요. 주말이 괜찮아? 스파레드 7차 세미나. 주말이 괜찮아? 그래서 다 비워지면은 청소 딱 해놓고. 그것도 재밌지. 그 재미도 있을 거야. 가서 뭐 진짜 새 맞추기 전에 가서 청소 싹 해놓고 하룻밤 거기서 묵어도 되는 거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제 또 기운 좋은 사람들이 집안에 왔다 갔다 해야지 새도 잘 빠지거든. 그러니까 그치. 보면. 성격 좋은 사람들 막 목소리도 좀 크고 에너지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번 잘 봐줘야 돼. 퉁 가면. 그때 고원빌라 때가 10일 만에 계약됐잖아. 그쵸. 그리고는 바로 6,500을 벌었는데 그 돈이 노얄로 다 보증금으로 6,300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참 묘하지. 10% 주면 2,900 줘야 되는데 네네. 2,950 줘야 되는데 10%인데 이상하게 달라고도 안 했는데 6,500을 주대. 현금 있다고 다 주는 거야. 6,500을 주든 거야. 그래서 그걸로 한 달이 있다가 바로 그 보증금으로 전액이 다 들어가서 개수만큼. 너무 싫어. 그러니까 운명인 거지. 근데 이제 그때 10일 그 계약되기 이틀 전인가 그 당시에 그 스파르주 졸업여행을 갔죠. 맞아요. 거제도로. 그 왜 우리 영상 보면 거제 네. 졸업여행 있죠. 네. 거기서 30명인가 잤어. 30명. 왁자지껄하게 막 한 그냥 집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여자는 여자 방이 따로 있고 하는데 거실에서 남자들이 거의 그 왜 그 애벌레들이 이렇게 그 누에 꽃이. 누에꽃처럼 이렇게 해서 누워 있잖아. 그러고 막 낮에 만지도 가고 맞아. 섬 여행 가고 여기서 버스 대절해서 내려갔지. 가는 동안에 이제 뭐 노래 부르고 퀴즈 마치고 뭐 하고 거기서 막 술 2차 3차 하고 막 이제 진짜 왁자지껄 했잖아요. 그 이틀 만에 나가대. 낙찰 받고 그 잔금 치르기 전에 이미 명도가 끝났고 잔금 치르기 전에 여행을 갔어 그 집도. 그래서 여행 끝나고 이틀 만에 내려오라 그래서 바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터를 울렸나? 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 집은 정말 돈 10원 하나 안 들이고 정말 그런 집 사실은 많아요. 청소만 해서 그냥 새를 놓을 수 있는 집. 그 집도 매매를 했지만 집 2개 중에 그게 마음에 든다고 깨끗하고 너무 이뻤고 또 알록달록하네 안에 내부가 막 이렇게 해서 그 집 바로 그 집 하겠다고 해가지고 참 보면 신기한 거지.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 이어지. 거지. 돈이 와서 또 다른 걸 크게 잡게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해나가면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죠? 뭐가 그리고 또 투자했으니까. 그리고 또 명도도 일찌감치 뭐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스스로 나간다고 했고 또 일찍 나간다고 해가지고 또 돈도 줬고 100만 원인가 아마 줬을 거예요. 고생했다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그 철희 씨 서정동 얘기 잠깐 할까요? 서정동. 네, 어떤 서정동에 우리가 낙찰 원래 받았다. 이제 낙찰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지하 빌라긴 한데 이제 선순위인 것처럼 보이는 네네. 그 보증금 미상의 임차인이 있었고. 네.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 당시에 보증금 그 사람이 계약했을 때 보증금을 우리가 물어줄 셈 잡고 네. 입찰을 본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카페에 있는 200을 막판에 올렸는데 150 차이로 된 얘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을 안 올렸으면 떨어진 거예요? 200을 안 올렸으면 50만 원 차이로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야. 와. 네. 자살할 뻔했네. 진짜 아쉽겠다. 그게 시세가 그래도 한 9천 정도는 하는 거 그렇습니다. 같죠. 예.
그걸 3천에 샀으니까 그 9,000인데 그거 3,000 관련된 이에요? 에피소드 잠깐 얘기해 주시고 네.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면 네. 되겠네. 저희가 그 스파레주 교육을 받으면서 사전 교육 자료로 그 저희 코비드 클래스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교육 동영상을 협회에서 오픈을 해주십니다. 그 협회에서 그 동영상 교육을 받는데 그 평택 서정동이란 그 주제로 선배님이 낙찰을 받은 그 물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이 그 서정동 평택을 분석하시고 뭐 이렇게 그분이 낙찰을 받고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는 수익률 분석 뭐 이런 모델을 보면서 이 동네 괜찮네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마침 이제 몇 개가 있었습니다. 몇 개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꽂힌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 미상? 이건 뭘까? 라고 해서 이제 그 히스토리 해서 이분이 몇 년도에 사서 몇 년도에 얼마에 주고 팔고 그때부터 이분은 살았는데 이제 대표님이 하는 방식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등기부 예. 주장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따라가 보니까 이거는 전세일 수가 없다. 근데 워낙 이제 매매가가 작았기 때문에 이건 보증금 많아봤자 1,000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맥시멈 이거는 많이 들어가도 4,000이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님께 이제 상담을 드렸고 대표님께서도 이제 분석을 해주시면서 이거는 보증금 없을 확률이 높은데 많아도 1,000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그거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아야지 라는 확신이 있었고 조사한 경우도 뭐 그 지역이 지금 굉장히 지금 눌렸다가 지금 서울이 살아나면서 지방도 평택도 이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호가를 조금씩 올리는 그런 느낌도 나고 거래량도 많고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입찰 가격을 그 전날에 출력해서 가거든요.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 출력한 걸 내버리고 근데 그래서 이제 또 승지쌤이랑 이런저런 마지막에 그 수익률표를 돌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승지쌤이 제가 이거는 제가 이제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너무 금액이 작은 거다. 그래서 아마 고수들은 이게 문제가 없다는 보증금 선순위 미상이지만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걸 눈치챌 고수들은 아마 안 들어올 것이다. 근데 이거를 들어오는 초짜들은 보증금 미상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이상 쓸 수가 없다. 그게 최저 가격이 2,2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써도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3,042만 원을 적어서 갔거든요. 네. 근데 그 전회차가 3,180만 원인가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승지쌤이 그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저 같으면 전월차 넘기겠어요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승지쌤하고 이런 상담을 입찰 보기 바로 직전에 하면은 승지쌤을 이기겠다. 내 경쟁자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엔 네 말 안 들어볼 거야. 그 항상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3,242만 원을 적었습니다. 200 올린 거에 네.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무슨 건 뭐 2명 입찰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2명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죽지 않은 정도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성분하고 2명이었는데 이제 제 이름을 먼저 호명을 한 거죠. 네. 그분이 얼마나 싸납게 노려보시는지. 아이씨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씩 웃어줬죠. 네. 내 거야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명도 지금 하려고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쪽 임차인하고 접촉을 하고
이제 뭐 대화가 잘 통합니다. 뭐 상당히 많이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최대한 이익을 주겠다는 태도로 뭐 대표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뭐 그쪽이 이사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내가 뭐 충분히 집도 알아봐 줄 수 있고 내가 그래도 이계통에 있으니까 뭐 또 집도 알아봐 주겠다. 그리고 지금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 뭐 얼마까지 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그 사람을 위해 이익을 주고 싶어서 그런 대화를 해서 뭐 그게 또 저의 이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추측하시기에 많았던 게 그 집을 사기 전에 전세로 1000에 35만 원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집을 이제 돈을 두 형제가 합쳐서 집을 샀고 뭐 그리고 지금 이제 쭉 그냥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도도 순조롭게 되고 기술들을 그러니까 평상시 강의를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체리 씨. 굉장히 공부 많이 강의를 되게 많이 들은 느낌. 사실 경매 초보가 교육 중에 이렇게 조금 어찌 보면 우량물건 조건이잖아요. 그 안전이 걸리면서 그죠? 어려워 보여야 되고 명도도 어려워 보여야 되고 요런 점을 찾으면 대부분 떨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돈 욕심이 가득 찼을 때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의량 물건을 잡는 원동력이야. 많은 단서만 있어도 해보고 싶은 마음 막 이게 생겨 도전 의식 같은 게 생겨요. 저는 믿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왜냐면 협회에서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지금 사고는 치고 보자. 네, 교육 기간이 주기로. 남아 있는 동안에 어려운 거 해봐야 된다. 그런 근데 판단도 일반인들 있었어요. 거의 못해요. 그런 판단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사실은 배짱이 없어서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도전 의식이 있고 어렵게 살아봐서 그런 배짱도 있는 거지 뭐 그죠? 그래 고생을 많이 해봐야 돼. 이게 고생한 게 약이야. 고생한 게 꼭 저는 나쁜 건 아니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젊어서 사서 고생한다. 왜냐면 그만큼 생각도 많아지고 뭔가 좀 여유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성도 좀 생기고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게 상가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 다음 주에 상가를 제가 네. 조사했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지 조사를 갔었습니다. 그 스트리트 상가 전체가 다 공실인 더군다나 그 2층에는 그 천안 경매학원이라고 이게 큰 거기도 공실해서 이 경매지만 볼 때는 굉장히 괜찮아 보였는데 뭐 그래서 좀 상가가 힘들구나. 부천 말고 상가를 하나 할까요? 조사해 준다고? 같이 하자. 골라내라 이거잖아. 내놔. 이거 가져와. 상가하자 상가. 상가 가져와. 상가로 상가로 조사합시다. 이따 따로 얘기하자. 우리가 그 상가 그러니까 여기 옛날 과거 기수 네. 여기 천안에 상가 샀던 친구 기억나네. 방송에도 있을 건데 어떤 그 여자잖아요. 은주 씨. 그 2층 천안에 2층 네네네. 상가였어. 대표님 그거 엄청 신경 쓰셨죠? 대로변에서 한 블럭 들어가는 2층 상가. 꽤긴 거. 이면도로에 원래 코너 한 자리. 호수를 살라고 했었어요. 네. 한 호수. 그랬는데 그 한 호수 아래 그 횟집이 모퉁이죠. 모퉁이에 붙어 있는 이 상가는 참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금매를 협상을 해봐라. 처음에 시세 조사용으로 협상을 해봐라 그랬어. 왜냐하면 주변의 시세를 파악할 때 지금 현재 나온 매물로 뭐 후려쳐봐라 그랬어. 또 후려치니까 깎이는 거야. 그러니까 월세 대비해서 수익률이 그 경매보다 나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요걸 우선 계약금을 넣어놓고 잡았잖아 그때. 네. 그래놓고 경매를 한 건 할 게 아니고 있는 거 다 잡았잖아. 그쵸. 왜 그러냐면은 대출이 80% 90% 나오니까 하나만 잡으면 안 되지. 그게 그 한 개 잡나? 그때 7호수였나? 그 호수 거의 좀 2층, 2층까지. 1, 2층짜리 된 전체를 네네. 한 개, 두 개 빼고는 다 잡았어. 그래서 건물주가 돼버렸어. 그쵸. 그 원래는 방도 한 넓었- 호수를 입찰을 했는데. 집도 있어서 방도 넓었잖아요 그때. 네. 그러면서 그 횟집도 잡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가도 아니, 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공실 이런 게 아니었어. 그냥 오래된 상가로 동네에서 2층짜리 상가 건물도 있잖아. 학원도 있고 피아노 학원, 뭐 그다음에 여기 1층은 횟집,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상당히 그 단기간에 부자가 된 케이스죠. 그쵸. 이렇게 거기도. 조그맣게 미니 공원도 하나 있었고 상가 맞은편으로 해서.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았는데 그게 이제 안 좋게 풀리니까 2층에 뭐 무당을 하나 한 칸 줬다 그랬지? 한 칸을 무당을 줬어. 그런데 이제 무당이 이렇게 보통 오면 건물주잖아. 그러면 이제 언니 점을 좀 쳐줘야 될 거 아니야. 언니 이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 하면서 이제 걔한테 흐들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남자가 있었어. 근데 이제 어떤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 내 마음은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애인인가 있다 생겼다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돈이 생기면 애인이 생겨. 또 이제 인테리어 쪽에 이제 생겨. 남자도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애인이 생겨요. 애인이 생겨. 돈과 시간이 있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조심하세요. 우리 그 교육생 중에서도 여자가 막 재산이 막 이제 처음에 이제 욕심 부리니까 열심히 해서 재산이 커지잖아요. 그럼 남자 꼭 붙어. 꼭 그때 이제 위기가 와. 이 돈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근데 여기도 여자인데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털을 닦았는데 무당하고 친해지면서 이 여자 때문에 뭐 판단을 계속 잘못한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건 아니고 이제 들은 거지. 그리고 또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또 인테리어 뭐 이쪽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팔아먹더라고. 팔아서 누구를 대줘? 비즈니스. 남자의 사업 자금으로 대주더라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 좋은 거를 이거는 걔는 이것만 갖고 가면은 60, 70, 80, 90까지도 그냥 이거 혼자 갖고 있고 애한테 물려줘도 되는 그렇죠. 월세가 진짜 좋은 거였어. 그리고 또 그 천안이 막 땅값이 크잖아. 오르잖아요. 천안이. 근데 이상하게 경매할 때는 상담을 그렇게 오지게 많이 했던 친구도 이제 그런 걸 팔 때 상담했으면 내가 막았겠지. 그쵸. 근데 그런 건 또 상담 안 합니다. 또. 굉장히 나간 다음에 상담 원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정의 달러를 입금시키면 바로 입이 탁 열려. 자동으로. 오히려 전화해 자꾸 뭐가 궁금해 이렇게. 근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지.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게 더 중요하거든. 관리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특히 때는 그런 물건은 관리가 좀 중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통으로 샀으니까. 일본으로라도 팔지 말고 하나씩 더 쟁였어야지. 옆에 그랬으면 하나씩 돈 나오는 벌었을 거를 거야. 통으로 한 건물을 통으로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몇 개 호수 가지고 있는 거를 또 이러면 하나 팔고 저러면 하나 팔고 이제 이렇게 하다 없어져 보니까. 버렸지 그니까. 진짜 아까운 케이스. 그런 상가가 근데 갖고 그 싶다. 상담을 대표님이 엄청 디테일하게 해줬어요. 왜냐면 아니, 프로그램 짜듯이. 가기사가 또 얘를 도와줘야 돼요. 항상. 그래가지고 오지게 도와주면 항상 배신의 칼이 나를 향해서. 내가 원인이야. 오지랖이 문제야. 근데 그때 많이 도와줬어. 가기사도 많이 도와주고 시세조사할 때도 많이 가서 봐주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도와줄 때 좀 봐가면서 좀 이렇게 도와줘야지. 수상한 척하면 다 도와주게 돼.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그 누군가가 그 뭐지? 옛날 뭐 바둑돌 두는 그 흰 옷 입은 영감하고 검은 옷 입은 영감 있어서 내 수명을 늘리려고 할 때 가가지고 뭐 바지꼬랭이를 해가지고 저승의 수명 장부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전서 고향 같은 데 보면 딱 그런 것처럼 봐가면서 정성을 봐가면서 해야 돼. 근데 그때는 막 도와주는 게 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아니에요. 네. 그쵸. 뭐 상담해주고 뭐 아는 거 뻔한 거고 어차피 뭐 세상 모든 돈이 내 돈 될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다 아니고. 자기 인연에 따라 돈이 온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좀만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도와줬는데 이제 정말 그런 물건들 관리가 너무 아쉬운 거지. 그냥 한 채 두 채가 아니었어. 그거는 진짜 동네 유지가 되는 물건이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난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대표님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뭐 이게 내 역할이잖아. 좀 아우 뭐 힘들게 사는데 그랬어. 엄청 노력하는데.
이제 노력도 많이 교육생들이 자기 재산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 반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이제 배운 거를 진짜 이 기술을 잘 갈고 닦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가지고 있던 거를 잘 관리해가지고 그 최선일 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가 그냥 좀 희딱희딱하면서 누군가가 잠깐 옆에서 쑤셔가지고 뭐 팔아야 된다 하면 그냥 희딱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재산을 날리는 거지. 팔 때가 더 어렵고 더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물건을 사는 기교에 관한 걸 가르친 거고 네. 근데 관리에 대한 기교를 가르치진 않았지. 그런 프로그램 지금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해줄 수는 있는 것들인지 이거를 따로 교과로 딱 삼기가 그러려면은 이제 여기에서 또 돈을 얹어서 이제 천이 되잖아. 그러니까 상품성,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데 샀을 때 조사하고 분석했던 그 능력을 팔 때도 도입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응용이잖아, 솔직히. 우리가 자동차도 전진하고 후진하면 주차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전진 후진 하면서 주차 따로 배우러 다닌 격이 되는 거야. 우회전 따로 배우러 다니는 학원 없잖아. 유턴 따로 배웠어? 아니잖아. 그냥 전진하면서 바퀴를 이거 돌린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기술 중에 하나인 거야, 사실은.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박수 치고 끝낼까요? 아,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